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미래과학자 거리인데요. 이곳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균열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제일 높은 53층 아파트가 구석구석 벽에 금이 가고 벽체 미장과 타일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미래과학자 거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미래과학자 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대규모 과학자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건설한 곳인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특색 있는 과학자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도 세운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포함된 주택단지 건설에 1년밖에 걸리지 않은 건데요. 북한에서 이런 식의 속도전 건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평양 만수대지구에 4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는데 공사에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7시간에 한 층을 떠올리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2013년 말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도 속도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문제는 이렇게 속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5월에 평양 평천구역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수백 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 간부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인민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양산하는 속도전의 부작용, 김정은도 모를 리는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도 가끔씩은 건축물의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언급을 보면은요, 공사 속도와 건축물의 질 가운데 어떤 걸 우선해야 할지 김정은 자신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날 김정은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주재하고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는데요. 당시 김정은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 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 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 행위로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이 말을 보면 공사 속도보다는 건축물의 질을 우선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죠. 그런데 같은 날 나온 김정은의 다른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더라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이 말로 보면 역시 빨리빨리 해서 속도적으로 건설하라 이런 쪽에 또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빨리빨리 건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질을 보장해라 이런 모순적인 지시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11년 8차 당대회 때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1만 세대씩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간 계획으로 매년 1000채씩 찍어내고 있는 집들이 과연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날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파병을 시작했으니까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발표문에서 북한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밝힌 러시아 파병의 이유입니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의 파병이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네,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된다고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헌장을 보면은요. 유엔 헌장은 자위권, 즉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하지만 침략 전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북러 조약.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문구상으로만 보면은 침략 전쟁을 한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러시아가 침략을 한 전쟁에 파병을 한 게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러시아가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다. 즉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북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일체 군사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지원한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 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군의 파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을 당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역, 즉 쿠르스크가 탈환된 현재는 북한군의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참전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는 국제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북한군 포로는 송환이 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혜의 공개 활동이 최근 들어서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도 벌써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김주혜가 공개 활동을 한 게 딱 4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요. 북한 매체들이 보도에서 김주혜의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화성지구 중요 봉사시설 운영 실태 시찰입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사진 10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김주혜가 나온 사진은 딱 1장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김주혜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동행을 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일부러 보도에서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의 일제사격 훈련을 참관을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김주혜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김주혜가 모니터 화면에 비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과 군 간부들만 나오게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에 서 있던 김주혜가 모니터 화면에 살짝 비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이 실수로 김주혜의 모습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만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김주혜의 모습을 감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주혜의 위상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몇몇 장면들을 보면은요, 김주혜의 위상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김여정이 조카인 김주혜를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단상으로 올라간 뒤에 김주혜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허리를 살짝 숙인 채 김주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한때 2인자 소리를 듣던 김여정이 김주혜에게 완전히 굽신하는 모양새인데요. 두 사람의 위상 정리가 끝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창건 79주년 경축 행사장에 김주혜가 김정은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김주혜가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와 악수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제는 초보적인 외교 행위까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평양에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렸는데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연단에서 내려온 김정은이 준공식장에 나온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혜도 뒤편에서 평양 시민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제 12살 내지 13살에 불과한 김주혜가 주민들을 격리하고 있는 건데요. 지도자의 행동 양식을 배워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주혜의 공개활동 보도는 줄었지만 김주혜는 여전히 후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김주혜의 노출 빈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수용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어린아이를 벌써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일부러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